여기서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난 그 궁금증 중에 하나는 여야 대표들이 이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6석 중에서 승패 기준 쉽게 얘기해서 두 분 다 거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8월 전당대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겨야지 정청래가 버티고 어느 정도 이겨야 예를 들면 장동혁이 버틴다고 대충 감각대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서울 부산 승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2개 중에 하나만 이겨도 하나만 이겨도 된다. 아닐까 네. 싶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네. 거고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본전치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광역단체장 16개 중에서 15개가 뭐 그렇죠. 이기네 어쩌네 막 예. 그랬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월요일 날인가 여기 경영 TV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12개 이 정도 맞아요. 얘기하고 그때 12개 얘기했죠. 얘기했었거든요. 4개 정도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구가 박빙이 될 것이고 울산이 박빙이 될 것이고 경남도 박빙이 될 것이고 그럼 벌써 그게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서울하고 부산, 서울은 이긴다고 저는 쳐요 민주당이. 부산 시장도 지금 박빙으로 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명확하게 이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박빙이고 까리까리하다. 그러면 이제 반반으로 이제 보통은 치는데 그 반반이 과연 유지가 될까? 반반 돼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그냥 본전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에 또 정청래의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정청래의 그 부적절한 행동과 내가 그렇게 대구랑 경남, 부산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오빠 하지 혼자 말라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정우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공공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게 또 만만하게 이제 가지는 않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 3군데는 이겨야지 그냥 그래도 체면치레는 한다. 그 영남 중에서 3군데 네, 이겨야 네, 된다 네, 말씀 네. 주신 건데 여기에 더해서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평택? 아니 호남 같은 호남, 경우에는 예. 사실은 정청래 무소속, 대표가 예. 공천에 잡음이 있었지만 예. 논란이 있어도 민주당 후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북지사의 경우에는 그 무소속인 상황인 김관영 거죠. 지사. 김관영 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원택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꺾는다? 정청래 대표 제가 봤을 때는 견딜 재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호남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공천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호남 쪽 혹은 전라도 쪽 이 공천이 생각보다 되게 잡음이 많고 왜냐면 거기는 경선에서만 이기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은 제가 김관영 지사하고 이제 그 전부터도 원래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번에 그 12시간 만에 갑자기 제명당하고 이 김관영 지사가 이제 후보에서 밀려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랬구나.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 내고 이제 막 그랬었을 때. 근데 그랬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조건 나갑니다 이렇게는 안 말했었어요. 아, 통화 중에도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에서 자기가 이제 이기게 되면 인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꼭 무서워 나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지금 어제 그제 막 이번에 이제 내가 마음을 굳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구도는 명청 갈등 그리고 실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를 희생양 삼은 것. 제물로 만들었다. 네. 이게 되게 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지사를 뽑는 후보들 중에 혹은 이 시민들 중에 혹은 도민들 중에 현실적으로 그거에 되게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붙어 있느냐? 조국 혁신당의 사람들이 또 그쪽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전라도랑 호남에서 지금 예.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서 민주당 후보 찍지 말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민주당 사람인 것처럼 하고 또 좀 선거운동 하는 게 있대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저는 김관영 지사가 그 전까지는 또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훨씬 더 이게 좋아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이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공격을 양쪽에서 다 하면서 사실 김관영 지사가 처음보다 매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관영 계속해서 배신했지, 계속해서 당 바꿨지, 3번 탈당했지, 왔다 갔다 뭐 하는 이 짓이야. 소서가 누구랑 잠깐 겹치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 평택의 모 후보님하고 그렇죠. 약간 바로 지금 그거죠. 명청 갈등이라고 예. 하니까 느껴져요. 약간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이게 지선이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생각보다 이 명청 갈등이 이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민주당에 물어보면 처음엔 명청 갈등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 당연히 누구누구는 편이지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아니 저는 김관영 후보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예. 문제는 전 김관영 후보의 그런 뭐 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CCTV에 찍힌 행위 자체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잘못이죠. 응당 책임을 져야 됐고 뭐 가처분도 사실은 인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임원택 후보 본인은 아니지만 아직은 동종 사건이 주변에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를 할 때 형평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제기했고 예. 실제로 경찰의 수사 태도라는 것은 양자 모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적인 판단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한쪽은 신속하게 정리를 했고 한쪽 같은 경우 여지를 남겨두고 후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드라마를 네. 쓴다고 한다면 오롯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천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영남권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핑계댈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선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물 경쟁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 대표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북 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네. 공천 관리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고 공천은 원래 끝나고 나면 갈등이 언제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했다는 차원에서 심지어는 무소속 후보가 나간다는 게 그 어떤 실패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무소속이 당선돼서 민주당으로서는 한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네. 한다면 정청래 지도부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전당대회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근데 또 공교롭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익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맞아요. 보도가 있지 네. 않습니까? 어머님 병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호남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뭐 소위 말하는 위기 이슈들이 좀 있는 거죠.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호남 권리당원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네. 뭐라고 할까 위기 이슈가 호남에서 불거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게 딱 하나만 더 말하면 김관영 지사건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열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열받지 않았는데 김관영 지사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지사로서 일할 때 이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 그날 이렇게 청사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로 혐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무혐의 했죠. 네. 종합특검이. 예. 종합특검이 물론 무혐의는 했지만 그 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실제 그 건 이루어지면서 김관영 지사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타임에 하필이면 딱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게 있었어요. 뭐야 그 그림을 만들었다. 모양새가 네. 모양새가 진짜 웃기게 됐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완전히 핍박받는 이미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순식간에 좀 빨리 정리가 되면서 뭐 무혐의는 나왔지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황당무계하게 거론됐다는 것 만들겠어요. 자체만으로도 네. 특히나 호남 지역의 네. 단체장인데. 그러니까 도대체가 본인 입장에서 그럴 일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이거 되게 사실은 이제 본인 그렇죠.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민석 총리 얘기도 하고 뭐 송영길 대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왜 그분들의 이 호남 쪽으로의 구애가 중요하냐면 당대표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남 쪽에 있는 당원들의 힘이 막강한데 3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네. 원래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도 호남에 막 미친 듯이 가서 매진해가지고 이제 잘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호남표가 만만치가 않게 지금 돌아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아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지금 아니 정청래 대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공천 관련해서 호남 쪽에 지금 잡음이 되게 많다. 사실은 우리가 중앙에서 잘 모르는 건 지역에서는 언론도 지역은 시끄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갑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금권 선거니 뭐니 공정하지 않으니 뭐니 이제 난리가 난 데다가 자꾸 실수를 몇 개를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좋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이번에 공천 주는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좀 시끄럽습니까? 저는 분명히 송영길 대표 이번에 연수갑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되기까지 이 사람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마음고생. 네, 원래는 공천 안 준다는 소문까지 원래 났었어요. 있었죠 그런 네, 얘기가. 네. 네. 그러다가 그분도 또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돌파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좀 한 것이고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 77명이나 그분을 지지하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실제 정청래 대표를 놔두고 김민석 총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손을 잡았다는 소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림 자체가 그렇죠. 다수의 의원들과 김용과 호남 김민석의 그림이 세력과 그려지기 게다가 때문에 송영길이 이쪽으로 이제 도와준다. 또, 네. 또 아까 김상호 의원 얘기했지만 네. 김상호 의원을 민주당이 안 도와주는 이유는 송영길 대표가 후원회장 했기 때문이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최근에 김긴석 총리 또 공감 방문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손잡고 옆에 찍는 그러니까. 바람에 그런 모습들이 또 노출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가 정확하게 정청래 한 명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반대 전선으로 모이는 형국이 되고 실제 민주당 의원들의 제가 만나는 수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지금 사실은 조금 태도를 분명히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지금 마음이 죽고 있는 선거가 것처럼 끝나면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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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뭐 우리가 더 길게 갈 것도 없이 언론에 찍힌 뭐 문자 의원들의 문자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뭐 의도적 노출이라고 볼 수 네. 없지만은 그 내용들이 결국은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8월 전당대회가 어떻게 굴러갈지에 네.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은 그래서 상황입니다. 오늘 네. 정청래 대표가 공교롭게도 공개석상에서 아, 눈물을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서울 송파구 조지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였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제 노상훈 수첩 이야기를 하다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엄 성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연평도. 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이 네. 공개석상에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또 말을 다의적인 해석을 낳았다. 낳게 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방조 혐의이긴 합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하기도 했었고 지역단체에서 아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조국혁신 당 지역당 사람들이 당 전체 중앙당 그건 차원은 몰랐네.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네. 저 조국혁신당 얘기 해줬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예, 얘기하신 거구나. 네. 아무튼간에 그 전북지사 선거라는 것이 향후 당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좀 드렸고.